자, 봅시다, 여러분. 이 지문도 굉장히 많이 엮여 있고요. 일단은 생산학파의 입장이 아드르노의 입장인 것 같아요. 자본주의를 비판했죠. 그래서 아드르노는 그 자본주의의 뭐라고 할까, 파생물이라고 볼 수 있는 대중문을 굉장히 비판했어요. 이런 근거들을 바탕으로. 자, 그리고 그 아드르노의 비판 근거가 좀 더 나오는데, 동일성이랑 비동일성이라는 개념을 잡았는데, 이 대중문화가 이 자본주의에 근거하다 보니까 상품으로 대량 생산을 해야 되고, 결과적으로 하나의 가치를 가지고 다른 가치들을 다 없애버리는 그런 획일성을 갖고 왔고, 이게 사실 문학사적 가치를 굉장히 떨구는, 예술사적 가치를 굉장히 떨구는 그런 양상이기 때문에 비판 근거로서 충분했어요. 자, 그럼 이 사람이 생각하는 예술은 뭐냐? 내용과 형식으로 나눠보면 동일성을 거부해야 되기 때문에 미라는 동일성을 거부하는 추가 오히려 예술이고요. 쾌라는 감각을 추구하는 동일성 비판하고, 그래서 불쾌를 추구한다. 이게 아드르노의 예술관이에요. 그래서 아드르노는 예술의 내용 뭘 다뤄야 된다고 봤냐면 세계의 본질을 다뤄야 된다고 봤고, 체험 형식인데 형식도 동일성을 거부해야 되니까 일정 형식이 없어야 된다. 그 세상의 본질은 뭐냐? 너무나 잘못된 게 많다. 사회 비판적이어야 되는 거고, 직접 드러내는 게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 틀로 보여지는 이유는 우리가 예술 형식이라는, 예술 내용 형식이라는 정보 처리 틀을 알고 있기 때문이야. 내용 형식으로 쪼개서 왔어요. 두 번째, 저 녹색들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여러분이 저거 다시 돌려볼 일은 없어. 근데 공부량을 받쳐줄 수 있는 학생들은 제가 이런 식으로 보면은 다시 한번 이 흐름대로 풀겠죠. 그런 학생들을 위한 교재야. 시간 되면 여기까지 하고, 시간 안 되면 언론서랑 빨간 책 복습이야. 선생님 시간 없는데 보고 싶은데 어떡하나요? 수업 시간에 정리해주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아시겠죠? 1등급 많은데 아무지 없게 만들어주니까 제발 잘 따라오세요. 자, 3달러. 자, 그래서 예시로서 샌베르크의 음악을 얘기하면서 불협화음 맞죠? 미보다는 추일 거고 쾌보다는 불쾌일 거고, 그래서 동일성을 정확하기 때문에 좋다. 사회비판의 내용을 형식 집도로 되지 않는다. 이유는 직접 드러내는 것조차 폭력적이고 동일성을 갖기 때문에. 결국 정리하면 아드르노가 생각하는 예술의 내용은 뭐다? 예술은 사회적 산물이어야 되기 때문에 고통 비판적이어야 되는 거고, 형식의 비동일성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아드르노의 입장을 세팅. 나는요, 그걸 반박하는 건데, 일단 반박하려면 일단락에서 요약 정리를 해놓는 거예요. 비판 대상을. 그래서 아드르노는 일단 의의는 인정해줘요. 예술을 사회적 관계 속에서 봐서 예술의 자율성을 추구한다는 측면과 사회와 거리두기를 통해서 사회의 본질을 봤다는 건 참 장점이지만 너는 문제가 많아. 왜? 대표적으로 세잔을 가지고 너는 이렇게 평가를 했으나 세잔은 미메시스라는 측면에서 보면 괜찮은 예술이야. 설명 좀 더 해볼래? 자, 미메시스라는 거는 뭐냐면, 이거 화작 지문 중에 뭐가 있냐면 겸선, 단지 겸선? 그 산수화전 있어요. 산수화전. 겸선의 산수화전. 거기 뭐가 나오냐면 동양의 환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이거는 현실에 존재하는 추상적인 미를 산수화를 그려서 표현했다라는 그런 산수화전 화작 지문 소재가 있는데, 그것도 예술 지문이고 엮여 있는 거죠. 즉 세잔은 뭐냐, 너가 얘기한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본질을 그리고 있다. 그게 뭔데? 예술가의 관념으로 본, 예술가의 관점으로 본, 예술가의 사상, 관념, 추상, 즉 현실에서 감각 불가한 그런 추상적인 아름다움과 세상의 본질에 대해서 재현의 형식을 쓴 거다. 충분히 괜찮은 예술이다. 그런 측면에서 너는 정말 잘못된 게 많다. 아드르노는 예술가가 세상의 본질을 감상자에게 체험해야 되는 걸 예술이라고 그러는데 너는 네 말도 못 지킨다. 자, 봐라. 너는 일단 첫 번째 뭐가 문제냐? 예술을 현실 비판 내용만 다뤄야 된다고 너무 예술의 범위를 국한시켰다. 형식도 너무 비정형성만 강조하고 국한시키는 한계를 범했다. 다시 정리하자면은 아드르노는 예술의 범위를 너무나 제한했고, 너 스스로 세팅한 동일성을 비판한, 너가 동일성을 비판하는데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동일성이다. 너는 예술의 다양성을 제한해버렸고, 벤야민의 견해를 이용해서 보면 다른 예술의 가능성을 너는 다 없애버렸다. 심지어 네가 비판한 대중예술조차도, 대중음악조차도 사회 비판 기능을 한다. 이런 흐름이에요. 자, 이게 실전에서 보이셨어야 되고요.
우리 연습한 대로 정확하게 가겠습니다. 봅시다. 1단락. 아드르노, 문화산업에 대해 양상되는 대중예술이 이윤국제를 상품으로 전락함으로써, 전락이란 키워드를 보시면 알겠지만 비판이라고 바꿔 쓸게요. 본질을 상실했다 역시 비판 근거라고 볼게요. 그래서 결국 정리하면 아드르노의 대중예술에 대한 비판이죠. 또 현대사회와 모순과 부조리를 은폐하고 있어. 대중예술 비판하는 이유 세 가지죠. 첫 번째, 이윤 추구를 한 상품이다. 두 번째, 본질 상실이다. 세 번째, 사회 부조리 은폐다. 자, 아드르노가 보는 그런 대중예술은 다시 한번 주제 세팅이죠. 비판 근거 1, 2, 3. 창작 구성부터 표현까지 표준화되어 생산되는 상품이다라고 지금 내용 요약했죠. 그럼 그 규격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는 거냐? 감성도 표준화 시켜버리고 개성은 없어져 버린다. 비판 근거 포죠. 특히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정체성도 아작내버린다. 비판 근거. 결국에는 1단락은 아드르노 입장에서 대중예술의 비판 근거를 5가지를 놔야 되겠습니다. 사실 그렇게 중요한 단락 같진 않고요. 뭐 문항이 독립문항으로 처리할 겸 설계가 될 수는 있는데 그렇게 기대는 하지 않고 가볼게요. 2단락. 아드르노는 서로 다른 가치체계를 하나의 가치체계로 통일시키는 자. 아드르노의 사상 세팅이 나오는데 동일성과 비동일성이죠. 동일성은 뭐야? 서로 다른 가치체계를 그러니까 하나로 통일시키는 거. 반면에 그 동일성을 비판하는 것을 비동일성. 그래서 이 비동일성을 근거로 예술을 규정하죠. 따라서 어떻게 아름다움이 아닌 쾌가 아닌 불쾌. 이게 예술이라는 주장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비동일성에서 나왔죠. 그러면 너가 생각하는 예술은 뭔지? 자, 뭐냐? 예술가가 직시한 세상의 본질을 감상가들에게 체험하게 해야 되는 거야. 좀 더 구체적으로 해봐. 예술의 형식은 없어야 되고 내용은 현대사의 부조리야. 그걸 체험시키는 형식을 또 따라가줘야 돼. 3달러. 다시 아드르노는요, 쇤베르크 음악 같은 게 자신의 주장의 근거 예시라고 보는 거죠. 왠데? 첫 번째, 형식적으로는 동일성을 저항했고요. 저항이나 계몽성 같은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형식을 취했기 때문에. 왜? 직접 표현은 동일시의 폭력이야. 마지막 4단락. 예시니까, 뒤쪽이 예시로 뒷받침이니까 넘어갔어. 똑같은 내용 반복이니까. 다시 정리하면 뭐다? 예술의 정의. 1. 사회적 산물이다. 2. 따라서 미학은 어떻게 해야 된다? 사회의 고통을 읽어야 된다. 끝. 필기 끝. 됐죠? 자, 여러분, 이게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원래 비평 성격의 지문, 미학, 철학 이쪽이 굉장히 말을 어렵게 씁니다. 존나 의미 없어. 사회평론가들 글 한번 봐봐. 씨발 뭔 소리인지 알 수가 없어. 근데 결국은 뭐냐면 그냥 내용 형식이에요. 내용 형식. 예술 내용 형식. 그렇게 바꿔보시면 되고 그냥 구조 잡으시면 돼요. 계속 갑시다. 1단락. 자, 아드르노의 생각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긍정적이라고 의의를 인정했어요. 예술은 사회적인 것과 동시에 사회적 때로 본질을 직시하는 거에 보기 때문에 나는 이걸 근거로 봤을 때 긍정적이라고 주장을 했어. 비판적 관점을 제공하는데 예를 들어서 세잔의 작품을 예를 들어 볼게. 자, 너는 뭐라고? 아름다운 가상, 즉 사회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즉 예술의 내용이 사회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너는 비판 근거가 되는 거야 라고 비판을 했는데 이제 재반박하는 거죠. 아니야. 왜 그런데? 미메시스이기 때문에
너는 비판 아닌 걸 비판한 거야. 미메시스가 먼저 설명 좀 해봐. 핵심 개념을 한번 잡아볼게요. 자, 세상을 바라보는 주체의 관념을 재현하는 거래요. 자, 그럼 봐. 주체의 관념은 뭡니까? 예술의 내용이겠죠? 작가의 생각, 관점 뭐 이런 것들이니까. 재현 뭐겠어요? 형식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전에서 이 문제 풀었던 느낌을 잡아보시면은 훨씬 제가 편안하게 읽는 이유가 이거야. 저라고 이 지문이 편안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읽으니까 편안한 거지. 틀에 맞춰서 집어넣어버리니까 편안한 거예요. 여러분 집에 막 어질러져 있잖아. 정리함에다가 딱딱 넣어버리면 편안해지는 건 비슷한 거라고요. 정리함을 만들라는 거야. 근데 정리함 만들기 귀찮은 거죠. 대충 뭐 정리할게요. 정리 안 해도 돼요. 뒤져 그러다. 계속 볼게요. 즉 감각될 수 없는 것을 감각 가능한 것으로 구현하는 것.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일까?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다시 말해 때문에 밑줄 친 거거든요. 눈에 보이는 특정 사과가 아니라는 거야. 주제는 그럼 뭔데? 네, 세계의 본질, 형식은 뭔데? 재현한 게 형식이다. 그러니까 충분히 괜찮은 예술이다. 다시 이제 비판하는 거죠. 아드로의 주장을 전제로 깔아놓고 이제 비판하려고 하는 거야. 너는 근데 말이야. 비판 근거 1. 미적 체험을 부조리에만 국한시켰어. 또 비정형성에 대한 체험으로만 한정지었어.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는 뭐예요? 네, 사회부조리라는 예술의 내용의 제한, 비정형성에 대한 체험만 한정했다는 형식에 대한 제한, 이걸로써 잘못됐다고 비판한 거죠. 요약 정리하면 뭐라고? 미메시스라는 예술의 내용, 형식 차원을 고려했을 때 너는 둘 다 문제가 있어. 마지막 4달러. 한편 아들로의 미학은 예술의 영역을 극도로 축소시키고 있다라고 또 비판을 하는데, 자, 첫 번째 비판 근거, 너는 축소를 시키고 있고, 두 번째, 너는 모순이야 이 새끼야. 너는 동일화가 폭력이라 비판하지만 네가 하고 있는 게 동일화야. 너가 하는 게 동일하다 라고 모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다양한 예술의 가치 발견도 너는 제거해버리는 거고, 벤야민의 견해 인용을 해보면 알겠지만 전예술이 아닌 것도 예술이 충분히 될 수 있고, 네가 비판한 대중예술, 야, 걔도 네가 얘기한 것처럼 사회 비판할 수 있어. 됐습니까? 그러니까 주제 구조를 담고 여러분이 아는 만큼 보인다고 기출연계의 배경지식을 잡아놓으면 그냥 술술 읽히는 지문이었고, 이 느낌 정도로 실전에서 잡히는 연습을 하셨어야 되고, 그러려면 빨간색 복습이요. 제발 좀. 원론서 복습입니다. 제발 좀. 그리고 매일 세미고미고사, 왜 그것도 세미고사 풀린지 설명을 할게. 너희가 지금 선택과 문학이 문제라는 생각을 전혀 못하는 것 같아요. 하긴 하지만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왜? 실전에서 그냥 풀리니까. 안 어려우니까. 왜? 풀어왔던 대로 푸는 게 편하니까. 근데 여러분, 선택하고 문학은 절대 40분을 넘겨서는 안 돼. 내 말 틀려? 왜? 난이도를 생각을 해보라고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 수학의 1, 2, 3, 4번하고 준킬러 두 문제 풀이 시간이 똑같은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지? 준킬러를 버리겠다는 사람 아니면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딱 그러고 있는 거라니까. 수학 1, 2, 3, 4번도 8점이니까 거기다 10분. 준킬러 두 문제도 8점이니까 거기다 10분. 독서에다 40분을 쓰고, 독서 17문제, 문학 17문제 똑같은 시간을 쉬겠다는 거 그거 아니에요? 독서가 더 심리 문학보다? 정보량 더 정리? 올해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 구평을 보니까. 그런데 확률적으로, 통계적으로 보면 독서 정보량이나 난이도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문학하고 선택에서 40분 이내로 줄이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세미 모의고사를 문학, 선택, 그 다음에 독서 이렇게 매주 2개씩 만들어 줄 거고요. 이거는 소재적으로 구조적으로 유의미한 걸 최대한 제가 발굴해서 드릴게요. 그래서 40분씩 감 유지해 주시고, 이감 실전 연습 한번 해주세요. 알겠어? 하나 더 실전 연습을 해야 돼. 난 사실 그거 강조하고 싶거든. 근데 올해는 지금 이감 하나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학생들이 너무 많은데, 제가 하세요 좀 여러분. 하시라고. 시험은 치고 싶은데 돈이 없다. 일단 와. 그럼 내가 어떻게든 구해서 줄게. 다른 모의고사라도. 알겠어? 모의고사 좀 치세요 제발. 여러분 지금까지 고생한 거 점수화해야 될 거 아니야. 실전 모의고사가 유일한 해법이야. 지금 단계에서. 물론 탱자 놀아도 희한하게 점수가 나오는 애들이 있어. 제발 그런
특수한 사례가 본인일 거라고 생각 좀 하지 마. 확률 높게 가셔야 돼요. 인생은 확률이야. 삶은 확률이야. 높은 확률을 곱하셔야 돼요, 항상. 자, 볼게요. 그러니까 나는 진짜 우리 학생들 보면서 너무 웃긴 거야. 아니, 형님들, 시옷발, 이거 아드르노의 아트 뮤지엄인 줄 알고 1번 했는데 가치관, 관념, 관점 이로 존말 놔두고 예술가 써서 이렇게 헷갈리게 평가원 잘못 아닌가요? 씨발, 내가 틀린 거는 평가원 잘못이고 내가 서울대 의대를 못 간 거는 나 같은 사람을 못 알아보는 서울대 의대의 잘못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게 요즘의 시대 정신이다. 아, 오케이. 인정하고요. 진짜 이 자존감과 자의식 정말 저도 본받고 싶고요. 내 문제가 아니야. 문제가 문제야, 씨발. 내가 문제가 아니야. 평가원이 문제인 거야. 역시. 인정해드립니다, 제가 진짜. 주제구조 잡으세요, 여러분. 제발 좀. 주제구조 잡으세요, 주제구조. 아니, 그러면 그냥 1번이 왜 틀린 거지? 난 아무리 봐도 아드르노의 예술관이라고 보이지. 저기 아트 뮤지엄이라고 보이는 건 도대체 글을 읽었나? 모르겠어요.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사는지 나는 참 이해가 될 듯하지만 너무 요즘은 정말 여러분 거의 그런다며. 요즘 뭐 미국에서 남성, 여성 말고 성이 64가지가 있대요. 아, 역시 대단한 선진국이야. 제가 봤을 때는 선지 한 64개 만들어 놓고 그 중에 한 63개 정도 정답을 해줘야 될 것 같아. 자, 어쨌든 주제구조 잡으면 바로 보였고 2번 선지 예시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저는 괜찮아 넘어갔고 3번 선지 비교 대조 포인트죠. 대조 포인트죠. 개념의 변화 과정이요. 3번이네. 끝. 됐죠. 뭐 묻고 있다? 역시나 구조 묻고 있다. 변화 과정이 어디 있냐? 논박이지. 정답 3번 끝. 논박입니다. 논박. 논증이에요. 구조. 아니 진짜 이거 아트 뮤지엄은 너무했지. 야, 이건 그냥 뭐 씨발 초등학교 문제냐 지금? 수능이야. 수능 그래도 고3 시험이라고요. 제발 좀. 심지어 억울해갖고 막 씨발 지식이 올려. 아, 이거 아트 뮤지엄 아니에요? 막 이러면서. 제발 좀 진짜. 아니야. 5번 문제 볼게요. 아드르노가 보는 대중예술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화산업을 통해 상품화된 개인의 정체성 대립적 관계를 형성한다. 아니, 이게 대중예술 아니야? 봐봐, 뭐가 틀렸어? 단어가 틀린 게 아니야. 관계, 정보 관계가 틀렸지. 정보의 논리 관계가 틀렸죠. 왜? 아드르노가 보는 대중예술이 문화산업을 통해 상품화된 개인의 정체성 너무나 똑같잖아. 주제구조 잡으라고. 2번 선지. 일정한 규격 맞죠? 표준화시키는 것도 맞죠? 자본주의에 종속돼 버리죠. 상품에 불과하다고요. 자본주의 사회의 문제점을 은폐하고 있죠. 상품으로 치환시켜 버렸죠. 이윤극대화. 개성의 차이 상실. 정답 1번 뭐 끝난 거네. 왜 찾고 있지 이걸? 1번이었는데. 진짜. 네, 넘어갈게요. 6번. 기억의 이유를 추론한 것. 기억 어디 있어? 아드르노 미학에서는 주관의 재현이라는 미메시스가 부정되고 있다. 자, 일단은 부정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러면 근거를 찾으라는 문제잖아. 미메시스가 부정된다? 무슨 얘기지? 자, 일단 미메시스가 뭐였습니까? 내용적으로, 형식적으로. 내용은 뭐야? 예술가의 관념이야. 맞죠? 이거를 재현한 거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 자, 1번 선지 볼게요. 비정형형뿐만 정형적 형태도 재현되기 때문이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2번, 재현의 주체가 예술가로부터 예술작품의 감상자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아니지. 지금 예술하는 주체는 여전히 예술가거든? 주체? 감상자는 서술 대상이지. 아니요, 이거는. 3번 선지. 미적 체험 대상이 사회 부조리의 세계의 본질로 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잘못된 거다. 그게 아닌, 뭔 얘기라는 거 도대체? 그러니까 내용일치로 들어가면 안 된다고. 이게 뭐냐면 여러분, 정확하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주제 구조로 잡아셨어야 돼요. 주제 구조로. 그러면 뭔가 눈에 딱 띄는 거야, 얘처럼. 아까 우리가 풀었었던 문제처럼. 눈에 딱 띄는 거야, 얘처럼. 주제 구조를 잡아놓으면. 이상한 데서 억울 안 끌리고. 자, 4번 선지. 미적 체험 과정인 비정형적 형태가 예술가의 주관으로 왜곡된다고.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5번 선지. 자, 예술가의 주관이 가려지고 작품에 나타나는 형태에 대한 체험만이 강조된다. 잠깐만요. 자, 봐봐. 지금 가의 아드르노의 주장의 핵심을 보자고.
나에서 비판의 핵심을 보자고. 자, 핵심은 뭐예요? 예술가냐, 이 사람들아. 예술관. 아트 뮤점 아니고, 얼트 뮤점 아니고, 이 관점이라고요. 관점. 관점이 뭡니까? 예술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얘는. 내용은 뭐 해야 된다? 사회 비판해야 된다. 형식은 뭡니까? 비동일성해야 된다. 맞죠? 자, 비판 근거. 예술 뭐로 봤어? 내용. 자, 작가의 관념이라고 봤죠. 형식은 재현이라고 봤죠. 자, 그럼 봐봐. 자, 봐. 지금 아드로노가 생각한 예술이 뭔지 생각을 해보자고요. 아드로노가 생각한 예술의 뭔지 생각을 해보자고요. 가나 똑같은 내용 반복해놨잖아. 보여요? 예술가가 세계의 본질을 봐. 그걸 감상자한테 체험하게 해야 돼. 됐어? 그러면 자, 나는 이 세잔의 그림을 뭐라고 봤어요? 내용. 작가가 본, 예술가가 본 세상의 본질을 독자에게, 감상자에게 체험시켰잖아. 예술가가 본 세상의 본질이 뭔데? 자신의 관념, 아름다움. 어떻게 체험시켰어? 재현해서. 그럼 결국에는 아드로노가 얘기한 예술 그 자체가 맞네. 맞잖아. 즉 무슨 얘기예요? 지금 나에서 아드론을 비판하는 제일 큰 힘이 뭐냐면 너는 모순인 거야. 첫 번째 모순 1. 자기는 동일성을 비판하지만 실제로는 자기는 자기가 하는 거는 동일성이야. 두 번째, 예술이 아니라고 비판했지만 실제로 보니까 자기가 주장한 예술관이야, 얘네들이. 맞잖아. 예술은 세상의 본질을 예술가가 감상자에게 체험시켜야 된다. 세잔도 자기가 본 관념을 재현을 통해서 체험시켰잖아. 네가 얘기한 예술관 그대로 했네. 근데 왜 비판을 해, 너는? 이해됐어요? 즉, 그렇구나. 아드로노를 비판한 핵심 근거 잡아라. 뭐다? 이거다. 정답은 그러면. 찾아봐요, 그럼. 그러니까 이상한 선지들에서 어그로 끌리면 터지는 거야. 잘 봐. 1번. 정형적 형태뿐 아니라 비정형적 형태. 예술이니까 형태에다 초점을 두자. 형식만 지금 문제인가? 그리고 정형적이다 비정형이다 이게 문제인가? 약간 논점 일타. 2번 선지. 재현의 주체가 예술가로부터 작품의 감상자로 전환된다. 아니 예술의 주체는 예술가 맞다니까 여전히. 3번 선지. 미적 체험 대상이 사회 부조리에서 세상의 본질로 변화된다고? 그게 아니라 얘는 세상의 본질을 봐야 되고 그게 사회 부조리다라고 본 거잖아. 이것도 지금 말도 안 되는 걸 섞어놔서 어디서부터 근거해야 될지 모르겠고. 4번 선지. 미적 체험의 과정에서 정형적 형태가 비정형적 예술의 주관으로 왜곡된다? 뭔 소리야 도대체. 봐. 예술가의 주관이 가려지고. 자, 봐. 예술가의 주관이 뭐라고요? 이거잖아. 세상의 본질을 봤잖아. 두 번째. 형태에 대한 체험, 재현을 했죠. 그런데 그걸 예술이 아니라고 하면 예술가의 주관이 틀렸다는 게 되는 거고, 또 얘가 강조한 형태만 강조하게 되면 재현이라는 형식은 예술로서 존재할 수 없게 되는 거네. 무슨 말 이해가 안 돼요? 그럼 내용을 좀 더 보고 와볼게. 자, 마지막 7번 선지 볼게요. 그 다음 7번 선지 볼게요. 가의 아드로노 관점을 바탕으로 할 때 니은에 대해서 반박해보래. 자, 봐. 지금 아드로노는 가에서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니은에 대한 반박을 해볼게요. 너는 오히려 모순이야 라고 얘기하잖아, 지금. 자, 볼게요. 지금, 자, 아드로노는 비동일성을 주장해.
그래서 동일성 비판해. 근데 사실 이 자체가 동일성인 거예요. 됐니? 그러면 이게 지금 니은의 입장이야. 그러면 이 입장에 대해서 반박해줘야 돼. 뭐라고 반박할게요? 너가 얘기한 동일성이 아니라 나는 비동일성이라고 반박하겠지. 됐니? 다시 한번 봅시다. 내 건 동일성이 아니라 비동일성이야 라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맞잖아. 내 건 동일성이 아니라 비동일성이야. 내 건 동일성이 아니라 비동일성이야. 1번 선지 봐. 내 건 동일성이 아니라 비동일성이야. 2번 선지 봐요. 전예술의 속성은 부조의 그 자체를 폭로하는 것이므로 비동일성, 동일성을 규정한다. 그게 아니라 너는 동일성이라고 내 걸 비판했지만 사실은 내 거는 동일성이 아니라 비동일성이라니까? 됐어요? 결국 뭐라고? 내가 추구하는 거, 내가 얘기하는 전예술은 동일성이 아니라 비동일성이야. 이게 제일 깔끔한 반박이잖아요. 가장 핵심 반박이잖아요. 반박 구조에 따른 반박이라고요. 그래서 정리하면 내가 얘기하는 전이예술은 뭐야? 동일화를 거부하는 거야. 따라서 전제. 전이예술은 동일화 거부야. 동일화가 아니야. 동일화 거부야. 비동일화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고 말장난이라고 해줄 수는 있어. 근데 아까 거랑 달라요. 잘 들어. 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철학에서 미학이 나와요. 그리고 철학의 한 분과가 논리학이에요. 그래서 미학 지문이기 때문에 논리학 베이스가 들어갈 수 있는가? 이런 말장난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정리하면 다시 한번 뭐라고요? 네, 보이네요, 답이. 전예술은 뭐라고? 동일화 거부야. 그러니까 동일화가 아니야. 비동일화야. 맞죠? 현관펜 각각이 동일한 내용이잖아요. 이게 아드르노가 자기를 비판한, 동일성을 비판한 사람한테 나는 동일성이나 비동일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동그라미, 이 박스, 이 박스, 이 박스, 이 박스가 전부 다 같은 단어잖아. 다 바꿨었잖아. 됐니? 자, 그리고 8번 보겠습니다. 자화상을 봤대요. 기계화돼. 잠깐만. 지금 아드르노의 주장에 따르면 예술의 형식은 어때야 돼? 네. 추해야 돼요. 또 불쾌해야 돼요. 그래서 추한 형태, 불쾌한 형태, 이상한 형태. 그래서 감정도 그렇게 느껴지는 느낌. 오케이. 내용도 이렇게. 형식과 내용 오케이. 두 번째 작품, 첫 번째 작품 그래서 두 번째 작품 사회비판이라는 예술의 내용 잘 담고 있네요. 세 번째 작품은요. 사실적 묘사, 재현을 했죠. 형식. 시골마을 서정적 풍경, 내용. 자, 봐봐. 예술이니까 내용 형식의 관점에서 정보를 털어주면 이렇게 쉽게 털어요. 지금 정리가 돼요. 사실 얘는 표 그리는 게 제일 좋은데 또 벌써 이제 가려고 한 학생들이 있으니까 빨리빨리 정리할게요. 1번 선지 봅시다. 첫 번째 작품에서 학생이 기괴함과 불편함을 느낀 것은 그렇지. 형식에서 온 내용이죠. 1번 선지 괜찮을 것 같고 2번 선지. 두 번째 작품에서 학생이 느낀 익숙함은 현대사의 모순에 대한 무감각 같은 것이다. 이는 문화산업의 논리에 동일화돼 감각이 무뎌진 거다. 대중문화의 비판 근거 그대로 들어와 있죠. 누구 입장에서? 아드르노 A 입장에서 보면. 3번. 세 번째 작품에 표현된 서정성과 조형미는 부조리에 대한 정황과 괴리가 있다. 그러네. 왜? 아드르노는 뭐라고 봤으니까? 이게 예술의 내용이라고 봐야 된다고 했으니까. 정답 3번이죠. 왜? 형식은 직접적으로 드러내면 안 된다고 했잖아. 됐니? 그러니까 이게요, 여러분. 사실은 의외로 이 지문이 되게 어렵다고 느껴진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이냐면 좀 이런 스타일의 예전에 뭐가 있었냐면 역사 사료 지문이 있었어요. 약간 그 지문처럼 사회비평이나 말장난적인 스타일의 지문들이 나왔을 때 무슨 얘기가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일단 이 지문에 국한시켜서 얘기하면은 예술은 내용 형식 틀로 봤으면 깔끔하게 떨어져요. 두 번째, 논박 구조가 나오니까 논박 구조 잡으면 깔끔하게 떨어져요. 자, 봅시다. 첫 번째, 주제 구조 잡으면 다 보였죠? 자, 두 번째,
주제구조 잡으면 아드로노가 보는 예술, 대중예술 정확하죠? 대립적 관계 구조 틀렸죠? 여기도 예술 내용 형식 틀로 바라보면 아드로노의 생각, 형식이 직접적이지 않아야 된다 바로 보였죠? 굉장히 쉬워진다니까. 자, 7번도 볼까요? 아드로노가 뭐라고 주장했어? 뭐라고 반박해야 되겠어? 상대방이 동일적이라고 비판했어. 동일성이네 비판했으니까 나는 동일성 아니야, 비동일성이야. 전예술은 동일성 거부야, 비동일성이야. 동일화가 아니야, 비동일성이야. 나는 동일성이 아니라 비동일성을 비판해야 되겠죠? 재반박해야 되겠죠? 논박구조 깔끔하게 그냥 5번 들어온 거라고 이렇게. 됐죠? 자, 마지막 예를 보자고요, 다시 한번. 자, 기억에서 뭐라 그랬어? 기억에서 비판했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예요, 지금. 자, 봐. 문항 설계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얘는 야, 주제구조 똑바로 잡아봐. 얘는요. 가의 주제구조 잡아봐. 얘는요. 나의 주제구조 잡을 건데 나는 아드로노 비판이잖아. 이 비판구조 똑바로 잡아봐. 그런데 비판했어? 그러면 재반박해봐. 지문 원리 잡혔어? 적용해봐. 이 설계가 그대로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의 사고름이 존재하는 거고 수학적인 풀이 과정이 존재하는 거지. 지문 하나하나 따로 대놓고 선제 하나 따로 대놓고 이렇게 자꾸 이런 식으로 가서는 여러분 굉장히 더뎌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구평을 결과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뭐냐면 얘네들이 조금만 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제가 지금 되게 힘들고 피곤하고 괴롭지만 진짜 수능날까지 미친 듯이 하려고 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차피 안 될 새끼들이고 말도 안 들을 거면 뭐하러 내가 열심히 살아. 그냥 같이 농담 따먹기 하다 끝내면 되지. 그럼 좋은 선생님으로 기억에 남을 거 아니야. 장사는 더 잘 될 거야. 근데 여러분이 그 수준이 아니에요. 저한테 보여준 모습들이. 고1들은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고1들하고는 되게 재밌는 썰들이 많이 나와. 아마 유튜브에 그거 잘라서 쇼츠로 올라갈 거거든요. 아마 전국에서 제일 재밌는 선생님 2등 될 거야. 1등은 이기상, 2등은 배인호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 입안을. 그러자니 시간이 너무 없어. 그래서 하다 이제 일요일 보충 영상까지 지금 보충 수업까지 제가 돈 안 받고 하잖아요, 추가로. 제발 좀 제 진심이 전달됐으면 좋겠고 그 진심이란 건 별거 없어요. 제발 여러분의 가능성을 올해에 있어서만큼은 수능 국어에 있어서만큼은 제발 구평으로 국한 짓지 말라고요. 제발 좀. 자, 봐. 지금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얘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야, 세자는 지금 충분히 너가 얘기한 대로 예술가로서 세상의 본질을 제대로 읽고 있다니까. 근데 너처럼 얘기하면 너 이거를 무시한 거야. 두 번째, 네가 얘기한 대로 체험도 시키고 있다니까. 근데 너는 이런 재현을 통한 체험 같은 것도 무시하고 있는 거야. 즉 내용 형식적 차원에서 둘 다 비판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근데 얘는 형식만 얘기하죠. 주체 자체를 잘못 얘기했죠. 얘도 내용만 얘기하고 있죠 지금. 됐어?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고 4번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봐봐. 너 지금 내용적으로 예술가의 주관을 너무 무시한 거고 형태적으로도 문제가 있어. 넌 너무 예술을 국한시켜놨어. 일부러. 정확하게 얘가 비판하는 측면이 예술의 내용 형식이라는 측면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출제자는 정답을 5번으로 설계를 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예술 지문은 내용 형식 틀로 바라보질 않잖아요. 되게 힘들어져요. 특히나 이 지문이 유독 그랬던 것 같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2분. 빨리 집에 가고 싶죠? 네, 빨리 집에 가셔야 되고요. 제발 카톡 정독에서 필요한 거 여러분 복사 넣으세요. 자, 두 번째. 제가 18분짜리 영상 찍어놨는데 2배속으로 빨리 돌리세요. 2배속으로 빨리. 그러면 수능날까지 어떤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과목적인 방향이 우리 수강생 평균 기준으로 잡힐 거야. 세 번째. 그리고 나서 개별적으로 저랑 상담을 할 거예요. 알겠냐? 준비 다 해가지고 이거 수능날까지 한 번 이상 할 거야, 나랑. 알겠어요? 이제 마지막 기회예요. 저 역시도. 저는 포기하고 싶지가 않고요. 진짜 다리 몽둥이 부러지고 끊어지는 아픔이 있더라도 저는 제 인생 목표대로 살 겁니다. 여러분도 제발 여러분 인생 잘 해결해 가시길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고 오늘 수업 여기까지. 안녕. 자, 내일이요. 예정대로 할 건데